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뷰를 마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순간 형이 지금 현재 오프닝을 하는데 프리뷰를 또 하는 줄 알았어. 오랜만에 다른 주제로 찾아왔는데 어떤 주제를 할까 좀 고민하던 차에 정말 공교롭게도 투수들의 부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트라이더도 이 팔꿈치 UCL이 손상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셰인 비버가 토미드 수술로 또 아웃이 됐습니다. 유리 페레스도 토미존 수술로 빠지게 됐고, 조나단 로하이시가 역시도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게 됐어요. 시즌 초반부터 팔꿈치 쪽에 투수들이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수업에서도 이제 성명서를 냈잖아요. 투수들이 귤부상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무국이 피치 클락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항의 섞인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경쟁위원회가 11명의 맞아요.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선수 쪽이 4명이 위치를 하고 있고 구단주 쪽이 6명이 있는데, 이제 선수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면서 피치클락이 더욱더 줄고 말았고, 선수협이 주장하는 것은 피치클락이 더 줄면서 선수들이 부상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사무국에서는 또 반박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네. 투수들의 구속 증가와 회전수 증가가 오히려 이제 팔꿈치에 더 많은 무리가 가는 것이지 피치클락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선수협의 성명문에 댓글 달린 글을 보니까 토미존 수술의 전문가죠, 제임스 앤드루스 네. 박사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구속 증가와 회전수 증가가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어린 나이부터 구속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 토미존 수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피치 클락보다는 표본이 더 쌓여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큰 부상들이 이 구속 쪽에 더 치우치는 면은 있지만은, 피치 클락은 아직까지 투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어요. 물론 투수들의 루틴을 좀 방해하고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피치 클락보다도 앞서 말씀해주신 투수들의 구속 증가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게 2010년부터 2021년 이때도 이제 투수들의 부상을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실제로 부상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속 증가와 피치클락에 대한 이제 연관성을 어느 정도 찾아보려고 연도별로 이제 비교를 쭉 해봤거든요. 이제 구속은 피치 트래킹이 시작한 2008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93.9마일이 평균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95마일 이상의 구속도 퍼센테이지가 거의 뭐 이제 16%까지 이르렀는데, 피치클락은 마이너의 토미존 수술한 선수들을 보니까 피치클락에 시작했을 때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구속 변화로 인한 연관관계가 아직까지는 좀 더 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구속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스위퍼 활용, 작년부터 부각됐던 그 스위퍼가 투수들의 부상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스위퍼도 작년부터 이제 많이 증가됐고 실제로 그 증가된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이제 김선호 위원도 이 스위퍼를 던지는 투수는 그에 어울리는 팔각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 폼을 바꾸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메카닉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메카닉이 흔들리다 보니까 투수들이 무리해서 이걸 바꾸게 되는데, 이게 생체 역학적으로 이 스위퍼와 빠른 공이 동시에 빠르면 안 좋긴 하다고 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봐도 강하게 공을 던지는 투수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위퍼의 그 활용법이 높아졌다는 게 과연 이 투수들의 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맞느냐 애매해요. 이것도 저도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종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죠. 있었지. 네. 팔꿈치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은 빠른 공이 오히려 부상 빈도가 맞아요.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 과거에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맞아요. 팔꿈치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사무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뭐 다른 의료기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이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실제로 지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공을 던지는 투수도 있고, 뭐 게리 콜이 부상 당연히 했지만 게리 콜은 많이 던졌어요. 오랫동안 던졌던 케이스고, 게리 콜은 어쨌든 수술까지 가진 않았잖아요. 이 사무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얘가 뚜렷한 어떤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고행고지 뭐. 너무 미끄러워. 네, 너무 네. 미끄러우니까 이게 선수들이 그립 잡는데 네. 어려움을 겪고, 좀 더 힘을 주니까 또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투수들의
이물질 검사를 이제 더 강화한다고 했을 때 투수들이 반발을 했던 이유가 엄청난 변화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바꾼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었고 그게 이제 글래스나우가 대표적으로 좀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인구가 좀 덜 미끄럽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불만이 없게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이 공인구를 바꿨을 때 또 한 번 정말 엄청난 투고 타자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흥행이라고 하면은 점수가 많이 나는 다득점 그런 시즌들은 오히려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1968년처럼 투수들이 너무 득세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은 관중들도 감소될 뿐더러 경기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이거는 지금 광고와도 직결된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무국은 충분히 공인구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뻗어나가는 그런 공인구를 이제 한다든지 뭐 불만들을 봤을 때도 반발 개수에 대해서 더 늘어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공인구만 바뀌면 될 텐데. 네. 생각해보면은 사무국이 나서서 공인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 끝나고 관중들 유입해서 더 이제 흥행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기억하겠지만은 투고타자 시대에는 제대로 흥행된 적이 별로 없어. 왜 오죽하면은 선수 파업 때 빠져나갔을 때 뭐 했냐? 버드 살리기 홈런 늘리려고 결국에는 그 스테로이드 시대를 이제 암묵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고 결국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공인구만 바꾸면 될 문제를 흥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비겁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투수들도 구속과 회전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다시 돌아가요? 공인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잖아. 그러니까 95말 나왔어. 그러니까 너 95말 나오니까 구상력 이런 거 높아져. 90말만 던져. 이게 안 되는 그리고 거지.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높은 지명을 받고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구속과 회전수가 잘 나오는 투수를 선호하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 구속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주목을 못 받잖아요. 딜레마입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뭐 90마일 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선수들이 이제 높은 지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부상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구속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지금 당장은 공인구를 바꾸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단이 딱히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스로우의 시대라고 하겠어요. 뉴욕타임스가 그 말 했잖아요. 그 애덤 웨일라이트가 잘 나갔을 때 이 스로우의 시대에서 이제 피처가 아직까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도자들이 투수들을 교육을 할 때 구속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투수가 소모품이라는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몇 구단들 보면은 투수는 또 그냥 데려오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좀 잘못된 접근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아오토가 그 3억 달러 넘는 계약 따냈을 때 충격적이지만은 이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면 메이저리그에 그 정도 젊은 투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20대 중반의 나이 때 양아토처럼 완성된 피처가 없어요. 투수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덕목들을 앞서서 좀 지도를 하는 게 더 이제 맞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최근에 투수들의 줄부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뭔가 좀 떠오르는 이슈들은 참 많긴 한데 이게 확실한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마이너리그도 있고 이제 아마추어 이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죽하면은 지금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스트라스버거 게리 콜 이후에 대형 투수 유망주는 없어요. 뭐 폴 스캔스는 사실 원래 투웨이였으니까. 그쵸. 스캔스도 지금 불안한 게 굉장히 빠른 공 던지면서 지금 빠르게 승격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투수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올라오는 게 이 선수의 롱런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하다 보니까 되게 흥분을 했네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근의 투수들의 줄부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